네, 목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증권 용산 WM센터 김호균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3대 지수가 출발이 좋지 못했고 여전히 좀 내림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자산인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최고가를 찍고 있고요. 관세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저는 좀 채권 시장 움직임도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가 채권 시장에 미친 영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제 증시가 많이 밀렸습니다. 네. 관세 충격과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감도 있어가지고 반도체 섹터와 이제 빅테크가 중심이 돼서 지수가 밀렸는데 실질적으로 미 국채나 기타 안전자산의 급등을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현재는 지수에 영향을 좀 강하게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시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짧게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저희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we're going to charge countries for doing business in our country and taking our jobs, taking our wealth, taking a lot of things that they've been taking over the years. They've taken so much out of our country. Friend and foe, and frankly, friend has been oftentimes much worse than foe. And this is very modest. And what we're going to be doing is a 25% tariff on all cars that are not made in the United States. If they're made in the United States, there's absolutely no tariff. We start off with a 2.5% base, which is what we were at, and we go to 25%. This will continue to spur growth like you haven't seen. Before I was elected, we were losing all of our plants that were being built in Mexico and Canada and other places. Now those plants largely have stopped and they're moving them to our country. And so we'll effectively be charging a 25% tariff. But if you build your car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no tariff. And what that means is a lot. 네, 저희 영상을 통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자동차 관세 발표 현장을 저희가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슈 관세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죠. 특히 네. 자동차 관세. 오늘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증시에서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출렁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 미국장에서도 완성차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 파츠, 그러니까 부품 관련주들 마그나, 리어, aptiv, 알리슨, 다나 모두 많게는 거의 10%까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부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게 트럼프의 이 자동차 관세 발표에 따른 이런 다른, 그러니까 비미국 국가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자동차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해당 섹터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4월 2일 날 예상되는 이 이벤트 앞서서 자동차 관세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자동차만 국한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전략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왜 관세를 올릴까? 분명히 관세를 올리게 되면 미국에도 타격이 있을 텐데 목적은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국내로 제조 역량을 돌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거는 관세를 물지 않겠다. 즉 국내로 제조 역량을 돌려라라고 이제 결과적으로 원하는 부분인 거고요. 예전에는 저는 이제 트럼프가 관세가 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좀 이해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바뀐 게 목적과 수단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즉 관세를 받겠다. 웬만하면 관세를 받아서 그 비용으로 이제 지출을 좀 줄이고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관세를 통해서 협상의 여지를 통해서 미국의 이득을 얻겠다. 이 두 가지를 또 병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관세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다 보면 하나하나의 기사를 봤을 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의 어떤 현재 이 트럼프의 관세 전략에 대해서 좀 도식화해가지고 도표를 갖고 왔는데 트럼프의 관세 전략 전략 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미국 입장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세를 매겼을 때 이 국제사회는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보복 관세를 매기는 게 원래는 정당하거든요. 예, 그렇게 가는 건데 내가 원래 불공정하를 교정하기 위한 관세이기 때문에 너네는 가만히 있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국 입장에서 두 가지 전략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보복 관세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보복 관세를 하지 않느냐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보복 관세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뭐 굉장히 엄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전에 관세 이슈를 보게 되면 이 EU나 캐나다에서 보복 관세를 얘기하니까 더 세게 치죠. 네. 예, 뭐 와인에 얼마 때리겠다. 뭐 캐나다는 뭐 50%까지 때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또 사그라드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또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칭찬을 해요. 야,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 관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너희들은 보복 관세를 해. 그러니까 보복 관세 하는 쪽에다가 뭔가 블레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국으로 하여금 보복 관세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수용하고 하는 방법과 협상이 있는데 협상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 관세 관련해서 무역 수지가 적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적자를 해소시켜야 된다는 명분으로 딜이 들어갈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방위비를 또 내라. 아니면 이제 천연가스를 더 사라. 아니면 미국채를 더 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쩌면 미국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협상을 이끌 겁니다. 이제 이거는 미국과 정부와의 관계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수출 기업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은 실제 관세가 행해졌을 때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데 그럼 해당되는 기업들이 얼마 전에 또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 가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미국에 투자하겠다. 즉 미국의 투자 곧 미국에서 제조를 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미국에 돈을 쓰겠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압력을 회피하는 결과가 나오고 미국은 원하는 이제 리쇼어링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미국의 승리의 결과를 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상에서 트럼프는 일관적인 전략을 쓰고 있고 기업들로 하여금 글로벌 기업으로 하여금 혹은 이제 상대국으로 하여금 어떤 자기가 원하는 액션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을 피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타격을 고스란히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시장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시장의 영향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사실 어제 관세 정책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시장의 신뢰를 좀 무너뜨린 느낌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관세에 관련해 가지고 시장의 좀 분위기를 투심을 악화시키는 분위기가 나오다가 한 2주 정도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또 최근에는 이 유연성, 플렉시빌리티를 얘기하면서 4월 2일 상호관세에 대해서 우려를 경감시켰거든요. 그리고 4월 2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깜짝 놀랄 수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시장에게 이제 못 믿겠다. 트럼프의 전략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 앞에 어떻게 보면 스캔들이 있었고 그거를 약간 묻으려는 듯한 액션을 취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좀 더 떨어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투심이 다시 하회하는 다시 어떤 지지 라인을 깨는 그림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는 시장의 반등을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신호를 저희가 좀 체크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네.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투자를 이어가면 좋을까요? 네, 사실 지난주에 FOMC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파월 풋이라고 볼 정도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안도를 한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는 관세 전략을 상당히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초전부터 빨리 진행해서 관세 부분을 해결을 하고 뭐 중국을 상대한다든지 아니면 이후에 감세 정책을 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길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4월 2일 날 관세가 발표가 되면 거기를 정점으로 협상이 진행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투자 전략까지 부장님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증권 용산 WM센터 김호균 보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